이건가? 이거 붙이면 되나? 이거는 포장인 거예요? 아니요, 배달이에요. 아직 지금 시간이 6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배달이 지금 계속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배달도 같이 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일반 주점 같은 경우는 안주를 좀 저렴하게 파는 맥주집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식주점이다 보니까 한식 전문점보다는 조금 금액을 더 받아요. 오픈하자마자 마감 때까지 계속 손님이 꽉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중간중간에 저희는 배달로도 수익을 많이 얻어가거든요. 본점은 12평밖에 안 돼요. 12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웨이팅 하시다가 포장해 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배달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배달로 잘 될까 했는데 지금은 배달이 거의 완전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고 배달에서 얻는 수익으로만 인건비 이상을 저희가 뽑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배달 비중이 더 높은 거예요? 처음에는 홀이 80% 정도 됐었고 배달이 한 20%, 지금은 홀이 한 60%, 배달이 40% 정도. 홀 매출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배달 매출이 올라가면서 전체 매출이 크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배달 매출이 높아져도 수수료 떼고 못 떼고 하면은 수익이 적은 거 아니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한식 배달 전문점보다는 수익이 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뭐 한번 뵀던 장면 같은데. 저는 그 돼지게티랑 안주가 김우정을 운영하고 있는 멀티웨이 대표 김도겸입니다. 저번에 돼지게티 김우정으로 한번 출연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한식주점 브랜드 안주가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는 거예요? 네네네, 매장으로 가려고. 오늘은 안주가를 소개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안주가는 어떤 브랜드인 거예요? 안주가는 한식 이자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자카에서는 일본 술 사케 종류를 많이 팔잖아요. 일본 생맥주라든지. 근데 안주가에서는 한국의 전통주 위주로 많이 팔고 있고요. 실제로는 안주가에서 메뉴판에 있는 전통주보다도 손님들이 원하는 전통주 종류가 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추가로도 많이 파는 매장들이 훨씬 많기는 해요. 전통주라고 하면은 뭐 막걸리, 동동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막걸리도 종류가 몇백 가지가 있고요. 전통주에도 종류가 몇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전통주들을 저희가 좀 추려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정통주지만 뭐 색이나 맛이 너무 강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또 대중적으로 맞진 않고 근데 또 그거를 원하시는 소비자들이 꼭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그거를 준비해놓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소주 맥주 비중보다는 한식 주점이지만 전통주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게 안주가예요. 실제로는 이자카에서도 사케를 많이 팔면은 마진이 더 좋잖아요. 근데 한식 주점에서도 전통주를 팔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전통주가 많이 나가는 곳은 많이 없거든요. 한식 주점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 테이블 보면은 소주 맥주가 많이 깔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안주가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식 주점에서 전통주를 어떤 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통주들이 생각보다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매장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는 매장은 본점이고요. 본점은 안산 성포동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되게 작은 평수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12평이에요. 실제로 본점 같은 경우는. 근데 12평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해서 매출이 높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하우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12평이면 네네. 원룸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인데 네네. 그런 데서도 주점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안주가가 뭐 대중적으로 파는 음식들을 팔고는 있긴 하지만 대중들이 봤을 때 먹어보고 싶다, 좀 특이하다, 미슐랭 셰프가 만든 음식은 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안주들이 좀 많아서 외진 곳에 있지만 실제로는 손님들이 많이 일부러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진짜 아파트 상가 안에 있네요. 저희는 아파트 상가 아니고 외부 사람이 오기에는 거리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음식을 맛봐야겠다라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오기 좀 힘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매장에 방금 왔는데 네네. 오픈이 되어 있네요. 이제 슬슬 오픈 준비 하고 뭐 식사하고 장사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통주를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지만 손님들한테 그만큼 서비스 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픈 전부터 전통주 좀 시음하고 있거든요. 한 잔씩 하는 거예요. 방금 한 잔 하셨잖아요. 네. 왜 드셔보시는 거예요? 먹어봐야 또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우, 술 냄새.
저희는 전통주를 좀 많이 팔다 보니까 대부분 고객님들이 생소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저희 메뉴를 조합시켜서 추천해드리는 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시키시기 때문에 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팀원들 전체 다 음미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들고 계셨던 거는 사케 같은데요? 제가 추천받는 사케인데 굳이 사케를 먹어보는 이유는 저 친구랑 좀 비슷한 전통주 계열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일단 맛을 보고 나름 전통주를 많이 마셔봐서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랑 맞는 애를 찾으려고 맛을 봤어요. 아, 이게 맛을 보면 비슷한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나름 이제 머릿속에 다 이제 들어있어 비슷한 계열 찾을 수 있어요. 얼굴이 빨가신데. 더워서. 그러면은 지금 직원이신 거예요? 저는 안주가 창업자이자 공동 대표고 회사 소속으로는 이사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정살인 거예요? 네네, 항정살이고 이렇게 슬라이스가 돼서 와요. 항정살 향채 무침에 나가는 그 재료 해동한 걸 저희 나가는 메뉴 그람수에 맞게 포션 잡아주는. 또 이렇게 슬라이스 돼서 오는 것도 처음 봐요. 원래는 초창기에는 덩어리째 받아서 저희가 다 칼로 다 슬라이스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괜찮은 업체를 만나서 슬라이스로 냉동돼서 또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양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잖아요. 점주님들도 많이 계시고 가맹주는 한 60개 정도 되니까 다행히도 잘 맞출 수 있는 공장에서 미팅이 돼서 가격 맞추고 있습니다. 되잖아. 정답, 우둔살. 맞아요. 저희 6회 나가는 곡인데 예전에는 그냥 이 하나 홀 사이즈로 받았어요. 손질 안 되어 있는 거. 점주님들이 다 손질해서 사용했는데 지금 얘는 저희 테스트용이고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손질 다 되어 있어서 그람수만 맞춰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재료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 메뉴가 몇 개 없을 것 같은데요. 메뉴는 한 34개에서 40개 사이. 여기는 본점이라서 스페셜 메뉴도 좀 있고 테스트 메뉴가 좀 있어서 좀 더 많은 편이에요. 재료를 저거밖에 안 잡는데 40개나 소화가 돼요? 메뉴 하나당 준비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식자재가 많고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메뉴가 계속 나오는 거라서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메뉴 하는데도 중복되는 메뉴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안주가 수유 고기만 쳐도 그게 한 3-4가지 정도 메뉴 나오거든요. 써는 거 똑같고 넣는 거 소스만 다를 뿐 순환하고 있어요. 무슨 가게 오픈하자마자 절반이 차버렸어요. 한식 주점이다 보니까 식사 겸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호전역보다 손님이 빨리 차긴 해요. 근데 이제 연령대가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들하고 젊으신 분들하고 완전 공존하네요. 원래 여기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항상 섞여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술을 막 죽어라 막 먹는 그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적당히 즐기는 문화여가지고 아마 보시면 소주 맥주보다는 전통주 같은 거는 테이블마다 한 정도씩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냥 술 문화를 그냥 깔끔하게 즐기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맥주 드셨는데 혼자 좀 특이한 술잔을 드셨잖아요. 뭐 드신 거예요? 화요 40ml라고 전통주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맥주랑 막걸리를 못 먹고 호랑이로 태어났다 보니까 이제 소주 아니고서는 또 안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화요 41도를 마시면 다 기분 좋게 항상 저는 또 잠들더라고 이거 마시면. 그래서 또 마시고 있어요. 웬만한 술집에는 이런 전통주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안주가는 전통주나 뭐 막걸리나 이런 다양한 좀 술이 많아가지고 기분 좋게 좀 다양한 술 먹고 싶을 때는 좀 먹고 있습니다. 이건가? 이거 붙이면 되나? 이거는 포장인 거예요? 아니요, 배달이에요. 아직 지금 시간이 6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홀은 지금 2팀 빼고는 만석인데 배달이 지금 계속 들어와가지고 배달도 같이 하는 매장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배달도 같이 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일반 주점 같은 경우는 안주를 좀 저렴하게 파는 맥주집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식주점이다 보니까 한식 전문점보다는 조금 금액을 더 받아요. 오픈하자마자 마감 때까지 계속 손님이 꽉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중간중간에 저희는 배달로도 계속 수익을 많이 얻어가거든요. 아무래도
돼지개티가 배달 전문점이다 보니까 네네. 홀 매장을 하시더라도 배달은 포기 못 하시나 봐요. 안주가는 처음부터 이제 배달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안주가는 평수가 본점은 12평밖에 안 돼요. 12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웨이팅 하시다가 포장해 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배달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배달 관련된 어플 세팅이라든지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건 9점이기 때문에 맛이나 퀄리티 부분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높은 금액을 받고서 배달을 하게 됐고, 배달을 하면서 9점이 정말 배달로 잘 될까 했는데 지금은 배달이 거의 완전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고, 배달에서 얻는 수익으로만 인건비 이상을 저희가 뽑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배달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배달 비중이 더 높은 거예요? 처음에는 홀이 80% 정도 됐었고 배달이 한 20%, 지금은 홀이 한 60%, 배달이 40% 정도. 홀 매출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배달 매출이 올라가면서 전체 매출이 크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배달 매출이 높아져서 수수료 떼고 못 떼고 하면은 수익이 적은 거 아니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한식 배달 전문점보다는 수익이 꽤 괜찮아요. 왜냐면 뭐 쭈꾸미 볶음 팔더라도 다른 한식점처럼 뭐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저희 그냥 안주로 파는 거거든요. 조리도 간단하고 쭈꾸미 볶음만 나가는 게 아니고 쭈꾸미 볶음에 다른 사이드 메뉴나 다른 메인 메뉴 안주까지 같이 나가고, 안주가는 전통주를 파는 비중이 소주 맥주가 60% 나간다고 하면은 전통주는 40% 정도 나가요. 배달에서도 만원대, 2만원대 전통주를 배달을 시키면서 거기에 맞게 그 음식 금액을 설정해서 높게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배달이지만 실제로 5만원, 8만원, 객단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전통주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면 전통주 한 병당 소주랑 전통주랑 마진 비교하게 되면은 2병, 3병 정도 마진 떠요. 배달 음식은 계속해서 조리를 해가지고 음식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배달 음식을 조리해서 나가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주류가 많이 들어와요.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배달을 하면서 마진도 좋은 반면에 그냥 조리 없이 그냥 꺼내서 드리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얻는 수익도 꽤 높아요. 불로소득 느낌이네요. 그쵸. 왜냐면은 요런 수들 같은 경우는 안주가에서 배달시키는 거 아닌 이상은 거의 배달 어플에서 시키기가 힘들어요. 찾아보기 힘든 수이고, 소비자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플러스 다른 안주들을 추가로 주문하셔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얻는 마진도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런 게 저희는 생각보다 꽤 많이 나요. 그러면은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된 거예요? 본점이 처음에 오픈한 거는 한 5년, 6년 정도 됐고, 가맹점을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진 않았네요. 안주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손님들이 왔을 때 보통은 뭐 뻥튀기 같은 거 주잖아요. 여기는 이제 뻥튀기가 아니고 오늘은 저희가 뭐 짜장만두 이런 거 준비했어요. 손님들이 처음에 방문했을 때 와,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안주를 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음주 같은 거를 어떻게 손님한테 응대하고 풀면은 좋은지, 시음주를 손님들한테 푸는 순간부터는 시음주를 추가 주문하면서 저희한테 수익이 계속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런 노하우가 어쨌든 간에 장사 노하우로 생각하기 때문에 홀매장 같은 경우는 점주들이 손님들이랑 직접적으로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교육적으로 좀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매장을 뭐 단기간에 빨리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꾸준하게 오래 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만들려고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매장이 만석이 찼네요. 매장이 12평 소형 매장이다 보니까 만석은 매일 금방금방 탑니다. 오늘은 좀 비가 와가지고 여기가 좀 외진 곳이라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웨이팅이 없는 편인데 평소 같았으면 계속 웨이팅이 몇자리지 맞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석이 차게 되면 몇 바퀴나 돌아가는 거예요? 평일에는 한 2바퀴, 주말에는 한 3바퀴. 주말이랑 평일이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주말에는 좀 일찍 시작해요. 그럼 그렇게 이제 2바퀴, 3바퀴 돌면 매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출은 배달 포함해서 한 달에 한 4,500. 인증 가능해요? 네. 저번 달 기준으로 홀 매출은 1,800, 배민 매출은 1,900, 쿠팡 매출은 1,000만 원 정도. 4,500이 좀 넘는 것 같은데 마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매출은 4,000에서 5,000 왔다 갔다 하고요. 배달은 30%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되고, 홀은 50% 정도 합쳐가지고 40%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4,000 정도 팔았을 때 한 1,500 이상은 갖고 가네요. 안주를 저렴하게 파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전통주도 계속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마진이 나쁠 수가 없어요. 아, 술 마진 때문에? 술 마진은 술 마진인데 술보다는 실제로 안주에서 더 많이 남죠.
지금 이 매장은 12평이라 가지고 창업 비용은 좀 많이 쌌을 것 같아요. 창업비용은 보통 인테리어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새로 오픈하는 경우는 150 정도 평을 하고 보시면 되는데, 안주가 비슷한 인테리어가 돼 있다고 하면은 부분 변경으로만 충분히 오픈이 가능하니까 아마 안주가처럼 한식주점을 개인으로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장사가 좀 덜 된다거나 매출이 좀 안 오른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장사가 잘 되게끔 이게 좀 좋지 않은 자리잖아요. 여기서도 매출을 계속 높게 가져가는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같이 풀어가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드려도 됩니다. 12평 기준이면 인테리어만 놓고 따지면 180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150이라고 했는데 뭐 120이 될 때도 있고 150이 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 바뀌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지금 안주가가 6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창업 비용이 이렇게 저렴하기 때문에 60개는 깔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창업 비용이 저렴하기보다는 한식주점은 많긴 한데 되게 저퀄리티 소스류라든지 저퀄리티 원재료를 갖다가 한식주점을 금방금방 푸는 데도 많거든요. 저희가 60개 이상 깔 수 있었던 거는 간장 하나라든지 소스 하나류 사용하고 있는 원물 자체가 다른 데보다 퀄리티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점주들이 쉽게 조리를 할 수 있지만 쉽게 조리하는 대신에 완성도 부분에서는 다른 프랜차이즈랑 다르게 완전 퀄리티 높다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꾸준하게 장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답은 퀄리티인 거예요? 아우, 요즘 소비자들은 음식 대충 하면은 대충 했다는 거 다 알아요. 퀄리티 부분이 높기 때문에 재방문율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고, 재방문율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메뉴 개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는 거지, 대충 음식을 뚝딱 만들어서 내보내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네, 가게가 만석이 차서 네네. 엔딩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홀 매장을 적은 평수든 큰 평수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돈을 투자하셔가지고 뭐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 수 있다는, 제가 볼 때는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느 정도의 내가 진심과 노력이 있고 그걸 좀 갈아 넣으셔야 되는데, 대충 뭐 저렴한 식자재 갖다가 대충 뚝딱 해서 장사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옛말이고, 그냥 얼렁뚱땅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한번 제대로 뭔가 해보고 싶다, 언제든지 오시면 열려 있으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좀 좋은 모습을 그려 나갔으면 합니다. 보셨다시피 이건 스킬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내가 요리를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뭐 경력이 있다, 이 문제는 전혀 안 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시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세만 갖고 오시면 저희랑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끝인가요?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